스페인 마드리드에 한 역사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 20년 동안 학생들에게 세계의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늘 설명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책에서는 알 수 없는 나라. 경제, IT, 드라마, K-팝으로만 설명하기엔 부족한 나라.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 카를로스. 그가 처음 와본 한국에서 느낀 일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는데요. 도대체 카를로스가 한국에 와서 어떤 일들을 경험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에서 온 역사교사 카를로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뉴욕에서 어학연수 당시 사귀었던 한국 친구의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긴 학기를 마친 후 잠시 숨을 고르던 저는 주저없이 티켓을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질서정연한 풍경, 빠른 절차,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느껴지는 에너지. 그때 이미 알 수 있었죠. 이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꿀 것이다. 제가 처음 서울 도심에 들어가자마자 경험한 것은 지하철이었습니다. 친구가 안내해주며 지하철역으로 데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가 공항이야, 지하철역이야. 깨끗하게 반짝이는 바닥, 쓰레기 하나 없는 플랫폼, 그리고 조용히 줄을 서서 질서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 유럽 지하철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와이파이였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서 휴대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자 눈 깜짝할 사이에 영상이 로딩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지하철에 들어서면 인터넷은 끊기고 불편함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순간 제 직업적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이 왜 기술 강국인지 이런 생활 속 사례가 바로 증거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하철 여행이 이어지면서 또 다른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곳곳에 붙어있는 영어 안내판, 노약자석을 배려하는 좌석 배치, 그리고 휴대폰 충전 설비. 이런 디테일은 그저 편리함을 넘어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옆자리에는 노인이 탔는데 주변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주거나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교사인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 이 나라의 발전은 기술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토대 위에 있구나. 순간 제 마음속에 묘한 존경심이 차올랐습니다. 밤이 되자 친구가 물었습니다. 카를로스, 치킨 먹어볼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그런데 지금 주문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해? 스페인에서는 보통 1시간 이상 걸리기에 저는 느긋하게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분 만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따끈한 치킨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더 놀라운 건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배달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배달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긴 거의 24시간 뭐든 배달돼. 스페인에서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생활 리듬 자체를 바꿔버렸구나. 저는 치킨 한 입을 베어 물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인의 생활 패턴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카페가 붐비고 편의점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배달 라이더들이 거리를 누비는 모습은 마치 도시가 잠들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빠른 생활 리듬 속에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하지만 동시에 그 에너지는 분명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밤늦게까지 모여 공부하고 토론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큰 놀라움은 안전이었습니다. 오후 2시 산책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카페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휴대폰이 놓인 채로 자리를 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건 위험해. 도둑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믿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노트북을 잠시라도 두고 자리를 비우면 돌아왔을 때 남아있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도둑 맞을 거라는 두려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다. 가슴속에서 진심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며칠간 보낸 경험은 제 세계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질서, 배려, 신뢰, 그리고 끊임없는 에너지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야 해. 너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세계에서 볼 때는 기적이야. 한국인 친구는 웃으며 그런가? 우린 그냥 일상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 일상이야말로 기적이야.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불빛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내가 교과서에서 설명하던 그 어떤 나라보다 놀라운 곳이다. 이곳의 일상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국인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은 사실 세계적으로는 위대한 기적이니까요. 네, 오늘은 스페인에서 온 역사교사 카를로스 씨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일상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을 소개한다면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